자,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올 한 해 제주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가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무래도 올해 역시 이 코로나19를 빼놓고는 이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 여파에 제주 경제는 분야를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특히 위드 코로나, 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기대감이 무색하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크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제주의 대표 산업인 관광업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대표적인 지표인 관광객 숫자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지난달까지 집계된 관광객 수는 1,090만여 명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는 관광객 숫자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골프업계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던 지난해 전체 내장객인 239만 9천여 명을 지난달에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외에 나가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국내 골프 수요가 제주로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부 업계만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주관광공사가 이 제주 지역 신용카드 매출 자료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내국인 관광객의 소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58.3%로 나타나서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별 여행 관련 업종에만 소비가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렌터카나 특급 호텔, 이 콘도미니엄 등은 올해 1월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두 자릿수 넘는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반면 전세버스나 관광 호텔, 여행사 등 단체 관광업계는 소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서 양극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관광객 수로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회복세로 보이지만 이제 도내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확산이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지난달부터 시행됐던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입니다. 이 사적 모임이 12명까지 가능해지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단체 업계, 여행 업계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취재했던 한 여행사는 위드 코로나를 계기로 이 단체 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해서 유급휴직에 들어갔던 직원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여기에 지난달 싱가포르와 트래블버블 시행에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한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기대와는 많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지난 18일자로 이 단계적 일상회복이 40여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숨통이 트였던 단체 관광 업계에 다시 찬바람이 불게 된 겁니다. 이 같은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업계가 바로 전세버스인데요. 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사실상 단체 관광이 중단되면서 보험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번호판을 반납하기도 했었는데 위드 코로나 시행 직후에는 가동률이 25% 넘게 올라가면서 모처럼 활기를 찾는 듯 했습니다만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최근 다시 10%로 떨어졌고 남아있는 예약들도 취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근 관광객 숫자도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첫 주말에는 하루 평균 4만 1천여 명이 찾았지만 이 단계적 일상회복이 중단된 18일이 껴있는 이 주말에는 네. 평균 3만 3천여 명이 찾아서 7천 명가량 감소하는 등 관광객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 관광의 양극화는커녕 이제 관광 산업 자체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른 분야도 좀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특히나 소상공인들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코로나19 타격은 소상공인에게 더 클 수밖에 없죠. 지난 2년 동안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수칙에 협조하면서 고통을 감내해오고 있었는데요. 소상공인들 역시 앞서 관광업계와 마찬가지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계기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하면서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데다 손실 역시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종사자가 15,000여 명 줄었다는 통계청의 보고서가 나올 정도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도내 소상공인들이 제주형 특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달라진 게 이 방역 패스의 확대 시행인데요. 위드 코로나와 함께 방역 패스가 도입됐고 이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를 소상공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네. 안 그래도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방역에 대한 책임까지 안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들은 방역 패스 중단과 함께 이 제주도 차원의 선결제 지원 정책 등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내년 신구간을 맞아서 어쩔 수 없이 폐업해야 할 경우에 따른 폐업 지원비 확대를 비롯해서 이 제주형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조업 분야도 잠깐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조업계 역시 경기 회복을 기대했습니다만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다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 눈에 띄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제주상공회의소가 도내 제조업체를 상대로 이 새해 사업 계획을 세웠느냐 이 여부를 조사했는데 68%가 넘는 기업들이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 불확실성이 커서 사업 목표나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거나 현재 위기 대응에 집중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도 경영 실적의 개선이 더디게 이뤄졌는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탓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계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은 한계가 있고 또 손실 누적도 심화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역시 경제 상황이 안 좋았던 해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좀 상황이 개선돼서 내년에는 부디 좀 희망찬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